임신 출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 공모전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책 공모전은 제가 올해 하고 있는 저출생 시대 육아 인프라 및 추이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계획 일환으로 추진되었고요. 주로 이제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체감도 높은 임신 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저희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공모전을 홍보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임신 출산 쪽으로 이전에는 많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관련 네트워크가 취약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모자보건학회에서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 1개월 동안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총 19개의 제안서가 제출이 되었고, 근데 이 숫자가 작년에 비해 되게 적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육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정책 공모전을 실행했기 때문에 한 60개 정도의 제안서가 제출됐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공모 분야가 임신 출산으로 초점이 좀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적게, 작년에 비해 좀 적게 제안서가 들어왔게 됐고요. 이 여러 개 제안서를 심사를 거쳐가지고 총 9개의 제안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이제 원내 심사에서 일단 1차적으로 거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전문가랑 원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총 9개의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련해서 말씀도 소장님이랑 나경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 개발과 관련된 정책 제안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총 9개가 선정되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공모전 결과는 제가 오늘 발표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유는 이제 저희가 요 정책 공모전을 받으면서 공모자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된 과제는 공모자가 원하지 않아 가지고 오늘 결과에서는 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아빠가 제안을 하신 과제예요. 기술 선생님이시고 육아 휴직 중이신 아버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아기를 데리고 어디 돌아다닐 때 아기를 잠시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모유 수유할 때 수유 수유를 찾아 헤매다가 이제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안자께서도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앱 개발, 특히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기존에 유사한 사이트가 있다고는 해요. 수유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사용자 친화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사용자가 편하고, 그리고 거기 수유실이나 유아 휴게실에 있는 물품까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향후에 피드백을 해서 여기에 어떤 물건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제 알릴 수 있는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이게 가장 심사위원들한테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노키즈존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데리고 카페 같은데, 식당 같은데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족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거를 지정해서 홍보하는 방안, 그리고 앱이랑 사이트를 개발해 달라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웰컴 키즈로 지정되면은 의무적으로 그 아동과 관련된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뭐 메뉴 같은 것도 같이 개발하는 안을 제시를 해줘서 네, 우수상으로 채택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산사협회에서 제안해준 내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그 조산사 분들도 계속 이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이런 배경에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산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계획 중이신 것 같고 그 중에 일환으로 출산 취약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임신 출산 상담실 이거를 제안해 주셨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뭐 전화 상담 및 온라인 상담 그리고 대한조산사협회에서 그 직접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이제 방문까지 해서 그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수상으로 선정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장려상이 총 6개가 있는데 5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장려상은 그 산전 후 1개월 산모 대상 집중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산전 후 1개월 동안 그 산모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 지원해 달라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산모들이 잘 먹어야 되니까 그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요리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임산부 및 산모 대상 반찬 배달 서비스 그리고 또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둘째, 셋째 낳는 분들은 그 큰아이 돌봄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이상 그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육아 백과 사전, 육아 알집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초보 최근에는 이제 그 소규모가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그 양육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그 초기 신혼부부가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 관련 정보가 잘 공유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달라는 의견이었고요. 특히 이제 공동 육아 나눔터 어플리케이션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동 육아 나눔터에 관련된 정보들까지 같이 공유해가지고 그 아기를 처음 키우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라는 의견이었고요. 세 번째는 아마 요 심사를 하면서 여기 최영경 실장님도 있었고 이정림 박사님도 있었는데요. 그 심사할 때 이게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었던 저나 좀 젊었던 그 심사위원들은 높은 점수를 줬고요.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낮은 점수를 줘서 장려상으로 그쳤는데 이게 아직 이제 세대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고령 출산으로 인해서 그 약간 그 몸무게가 적게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발달 장애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대학원생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해 달라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을 위한 뭐 휴가 제도까지 연계해 가지고 개발해 달라는 의견이었고 약간 그 최근 세대에서는 이런 이슈도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고 이제 제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이제 그 제안서를 받고 좀 깜짝 놀랐던 그 제안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유 수유가 상당히 이제 출산 이후에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유 수유를 잘 지원할 수 있는 뭐 사전 교육 및 상담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그 제안이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모유 수유 중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산모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 그래서 국공립 모유 지원 센터 같은 것을 설립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제안은 그 최근에 이제 그 출산 지원이 주로 그 출산 장려금, 그러니까 비용 지원 위주다 보니까 실제로 산모들한테 필요한
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산모들이 이제 출산 후 좀 충분히 쉬어가지고 에너지로 회복한 다음에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이제 그 돌봄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산모들한테 좀 더 쉼을 줄 수 있는 그 바우처 같은 것을 지급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 챙김으로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뭐 산모 취향에 따라서 뭐 헬스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이용권까지 그 지급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